헐리우드 최고의 대세 배우 중 한 명은 톰 크루즈입니다. 얼마 전 그가 출연한 탑건 매버릭이 우리나라에서도 절찬 상영을 했죠. 현재 그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톰 크루즈가 어린 시절에 출연했던 1980년대 남자 아이돌 배우들의 집합 영화 아웃사이더를 준비했습니다. 아웃사이더 같이 당대 춘춘 스타들이 함께 출연한 영화를 블랙팩 영화라고 부른다고 하죠. 블랙팩은 랩팩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랩팩은 1950, 60년대 험프리 보가트와 그 주변에서 활약했던 배우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프랭크 시네트라, 딘 마틴,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등 포함해서 몇몇이 더 있죠. 원래 블랙패스는 존 휴즈 감독의 블랙퍼스트 클럽, 조엘 슈마허의 세인트 엘모의 열정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8명의 배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기자가 기사를 통해서 그 8명의 배우를 언급하며 블랙패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들이 마치 1950, 60년대 배우들처럼 여러 영화에 뒤섞여 출연을 하면서 청춘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팩의 의미가 좀 확장되어서 1980년대 활약했던 청춘 스타들을 말하는 것으로 쓰이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고라고 생각되는 영화가 바로 아웃사이더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1960년대 중반의 오클라호마주의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그리저와 소셜이라는 두 패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저는 도시 외곽의 하층민의 아이들로 늘 머리가 떡져서 기름이 번지르르 합니다. 기계에 쓰이는 윤활유, 그리스를 바르고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죠. 이들은 해진 청바지에 소매 없는 티, 허름한 티셔츠 등 대개가 껄렁하고 거칠해 보입니다. 반면에 소셜은 도시 부유층 자제들로 면바지와 반듯한 셔츠에 스웨터도 맞춰 입고 아주 단정해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두 집단은 부딪히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고 싸웁니다. 그리저 중에 삼형제인 데럴, 소다팝과 포니보이는 부모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이웃에 사는 자니, 댈러스, 스티브, 튜빗 등과는 친형제처럼 잘 지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들끼리 뭉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말이죠. 어느 날 밤 댈러스, 포니보이 그리고 자니는 자동차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갑니다. 물론 돈을 내고 들어가진 않죠. 여기서 댈러스는 소셜인 체리에게 추근대게 되지만 자니의 저지로 그만 화를 내고 극장을 나갑니다. 이때 체리는 포니보이와 자니에게 옆에 같이 앉아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포니보이와 자니는 흔쾌히 같이 영화를 보고요. 여기에 투빗이 함께하고 체리는 포니보이와 함께 매점에 가서 음식을 사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영화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체리의 남자친구 바비가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나서 일촉즉발의 싸움이 일어날 뻔하지만 체리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중재를 하고요.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바깥 소셜 패거리는 포니보이와 자니를 쫓아가서 집단 인체를 가합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자니는 소셜 중 리더격인 밥을 찌르게 되고 밥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포니보이와 자니는 친구 댈러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댈러스는 얼마의 돈을 주고 다른 동네의 외곽에 있는 폐쇄된 교회로 이들을 피신시킵니다. 교회에서 자니와 포니보이는 며칠을 보내고 그들을 찾아온 댈러스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나갑니다. 근데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침 아이들이 현장 견학을 와 있었는데 몇몇은 불이 난 교회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이것을 본 자니와 포니보이는 그 아이들을 구출하러 불길 속을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댈러스도 함께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불로 인해 쓰러진 구조물에 깔린 자니는 큰 화상을 입고 맙니다. 이에 자니는 약간의 상해를 입은 댈러스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지 큰 상처가 없었던 포니보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덕분에 3명의 악동들은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한 영웅이 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자니와 포니보이가 합신했던 사이 자니의 칼에 밥이 죽었다는 사실로 그리저와 소셜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저와 소셜의 대결은 그리저의 승리로 끝이 나지만 그날 밤 자니는 포니보이에게 스테이 골드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격분한 댈러스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장전되지 않는 총을 가지고 매점을 털고 경찰에 쫓깁니다. 댈러스는 전화를 걸어 패거리의 큰형인 데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 그들을 만나기 직전 경찰의 총격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처음 폭력 사건의 피의자였던 포니보이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포니보이는 간호사에게 받은 책 속에서 자니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자니는 포니보이에게 당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구한 일은 잘한 일이었다고, 황금 같은 현재의 시간을 방황하지 말고 잘 보내거라고 말이죠. 이에 포니보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Seize upon the moment and be in time. Stay gold. 지금 들으신 곡은 오프닝과 엔딩으로 쓰인 스티비 원더의 Stay Gold라는 곡인데요. 영화의 주제를 대변하는 노래입니다. 영화의 OST를 담당한 코폴라 감독의 아버지인 카마인 코폴라가 스티비 원더와 함께 만든 주제곡인데요. 카마인 코폴라는 플루티스트와 지휘자였다고 하죠. 오늘은 첫 편으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회에 영화 아웃사이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